네, 전문가 한 분 모셨죠? 네,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박재성 교수와 함께 좀 더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금 상황이요. 네. 인명이 더 이상 인명 피해가 없어야 되겠고요. 네. 일단 불길은 대체로는 잡힌 것 같고요. 지금 네. 상황을 어떻게 현장 화면 보시면서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교수님? 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지상 1층에 있는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그게 예. 이제 상층부로 굉장히 급속히 확산이 됐고 옆에 건물로까지 화재가 확산이 되면서 이게 특히 지상 1층부에서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화재 자체가 굉장히 급격히 확산이 됐고 그쪽을 통해서 상층부에 있는 주민들이 피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피난 자체가 차단이 되면서 주민들이 안에 갇히고 옥상으로 피난을 하고 원래 1층이 열려 있으면 글로 내려와서 대피할 수 그렇죠. 있는 원래 건데. 이제 우리가 지상 1층을 피난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물로 바깥으로 피난을 하기 위해서는 1층을 통해서 피난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번에는 화재 자체가 1층에서 발생을 한 걸로 지금까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화재 초기서부터 신속하고 안전한 피난을 할 수 있는 경로 자체가 막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불이 번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가장 큰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자동차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우리가 화재 하중 자체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유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화재가 어느 정도로 확산이 되게 되면은 그 유류 자체에 의해서 폭발성 화재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한 그게 차량 한 대만 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차량까지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차량은 그 내부에 보게 되면은 합성 수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인조 가죽이라든지 이런 어떤 불에도 잘 타고 불이 일단 붙었을 때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키게 되는 연기를 많이 발생시키게 되는 재질의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번 불이 붙게 되면은 다량의 열과 연기를 발생시킴으로써 화재도 빨리 확산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거주자들의 피난 그리고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소방관들이 건물 안에 진입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주민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 그 현장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보통 어떻습니까? 대분 그린 아파트에서 처음에 불이 났고 그리고 옮겨 붙었는데 시간차를 두고 그 옆에 있는 15층짜리 건물이요. 그런 경우에 현장에서는 그 주민들이 그런 소식을 들으면은 곧바로 대피가 바로 이루어집니까?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화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겪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의 일이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자기 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을 받다 하더라도 실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는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이성적인 판단 능력의 약 10%에서 20%밖에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발망 동동 우리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초기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한 그 안에 있는 물건들 중요한 물건이나 아니면 우리가 신변 정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시간을 이제 소비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특히 자기 건물이 아니라 옆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자신이 있는 건물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경우에는 피난 자체가 더 늦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재산에 대한 집착도 일부 그렇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주 시설 같은 경우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중요한 물건을 챙기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식구들을 깨워서 같이 피난을 유도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웃에게 알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피난 자체가 이제 늦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피난로가 차단이 돼서 집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천장에 있는 스프링클러를 보면서 불이 나면 저게 작동을 하겠지 이렇게 믿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번 화재 규모를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소방시설들. 지금 제가 방송을 지금 우리 YTN에 오면서 확인한 바로는 10층짜리 건물이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1층 이상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법이 몇 년 전에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에는 16층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16층 이상에만 설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오피스텔과 같은 일반 건물 같은 경우도 11층 이상의 건물에 이제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층 이하의 건물 같은 경우에서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10층 이하에서도 용도라든지 그런 어떤 건물 형태에 따라서 설치가 10층과 되는 11층이 굉장히 다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10층하고 11층이 굉장히 다른 게 이게 어떤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건축법에 의해서도 보게 되면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 11층 이상이면 특별 피난 계단 설치 대상입니다. 11층 이상이면 특별 피난 계단 설치 대상이고 10층 이하가 되면
되면 그냥 피난계단 설치 대상입니다. 어떻게 다른 거죠? 예, 특별 피난계단이라는 것은 계단실 자체 앞에 조그마한 부속실이 있습니다. 그 예. 부속실에 제원 설비가 설치가 돼가지고 그 제원 설비에서 그 공기를 강하게 불어넣어줌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공기에서 계단으로 그 연기를 차단시켜 줄 수 있는 일종의 완충 공간이 하나가 더 있음으로써 더 피난 경로에 연기나 열이 침입할 수 있는 확률을 줄여주는 굉장히 안전한 계단을 만들어주는 건데 예. 10층 이하가 되게 되면 5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물 같은 경우에서는 네. 피난 계단 대상입니다. 계단실이 있으면 계단실 앞에 부속실은 없고 그냥 방화문만 달려 있습니다. 예, 방화문이 잘 닫혀 있게 되면 연기나 열이 계단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방화문이 열려 있게 되면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열려 여러 있는 경우가 건물을 많죠. 방화문을 닫혀 있으면 예. 답답하고 계속 열고 닫아야 되고 그러니까 네. 불편하니까 방화문에다가 스토퍼를 설치한다든지 세기를 설치해서 열어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재 초기서부터 안전하게 피난해야 되는 피난 계단으로 연기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주민들이 피난조차 시도를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특히 요새 같이 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에서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위층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화재를 아무리 빨리 인지했다 하더라도 피난 이거 자체를 시도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저 대봉그린 아파트는 10층짜리인 것으로 전해지고 네. 있으니까 아마도 네. 그 특별 피난 계단이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렇습니다. 것으로 예. 아마 피난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었겠죠. 지금 이번 예. 화재를 보면 소방차 진입 어려운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뒤에 철로가 있었다. 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오피스텔이나 특히 이제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도심지 같은 경우에서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자체가 굉장히 일반 주거 지역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자체에 대지 안에 공지, 요요 공지가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소방차, 고가사다리차가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건물들 같은 경우는 뒤쪽에 전철이 지나가는 철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접근 자체가 안 됐고요.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건물 자체에서만 연소가 벌어지게 되는데 요번 그 화재 같은 경우에서는 옆에 건물도 화재가 번지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그 대지 안의 공지 이제 인접 건물과의 이제 이격을 시켜야 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현행의 우리나라 규정을 보게 되면 인접 건물하고 인접 대지 경계선하고 50cm만 띄면 됩니다. 50cm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다른 건물이 있으면은 인접 대지 경계선하고 50cm, 50cm만 띄면 1m 이상만 떨어지면 되기 때문에 1m라는 부분은 화재가 발생을 했었을 때 직접적인 화염이 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복사열에 의해서도 화재가 이제 번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우신 골든 스위트 화재 했을 때 외부 마감재가 굉장히 빨리 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알루미늄 복합 커튼홀이었고요. 제가 볼 때 요번에도 보게 되면은 외벽면이 연소가 일어났었습니다. 아마 드라이비트 재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재질인가요?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는 겉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꼭 돌이나 화강석이나 메탈 같은 느낌을 주지만 그 안에가 이제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까칠까칠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전체가 돌이라든지 이런 어떤 불연성 재질이 아니라 겉면만 겉에만. 그렇고 그 안쪽은 불에 잘 타는 스티로폼이라든지 가연성 재질로 되어 있는 자, 경우들이 많기 교수님 지금 때문에 저 화면을 좀 보시면서요. 저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모든 그 현장에 다 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저 제보를 저희가 받은 화면인데요. 조금 전 헬기가 그 구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서 네. 장비를 내려서 사람들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하는 그런 그 장면도 구조난 같은 거를 저 내려서 이렇게 하고 모습이거든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조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저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래쪽에서 연기나 열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헬기 자체가 지금 지금 착륙할 수가 사람이 지금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거 예,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그 건물 규정에 보게 되면 예. 11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11층 이상의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헬리포트를 설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H자 그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건물은 헬리포트 설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헬리콥터가 착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리콥터에서 구조낭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구조낭? 예, 구조낭을 내려서 거기에 사람을 태우고 근데 지금 상황을 운영 보면 구조를 구조낭을 내리는 것도 여의치 않아 보이거든요. 굉장히 굉장히 위험해 어려운- 보이고. 저 네. 지금 예. 옥상에 소방대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구조대원이 지금 네. 내려갔고요.
위험을 무릅쓰고 어쨌건 구조대원도 내려왔고 거기 저기 사람이 좀, 예. 매달려 지금 올라가거든요. 지금 네. 보면 가운데 나오고 있는 그 하얀 연기도 어떤 바로 이 연기 말씀 네. 어떻게 저게 보이십니까? 계단실인 거 아닙니까 저게? 제 생각에 아마 계단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연기가 수직으로 올라가서 바깥으로 지금 분출되고 있는 연기의 상황이기 속도만 봐도 때문에 화재 규모가 느껴지네요. 지금 소방관들이 지금 옥상에 내려서 소방 헬기로 지금 인명을 구조하고 있는 것은 소방관들이 거의 목숨을 내놓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 그 사명감을 갖고 인명 구조를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그 가장 고층의 계단실에서 연기가 저렇게 뿜어져 네. 나올 정도면 계단실 전체가 다 지금 완전히 그럼요. 오염된 것이죠. 네, 지금 저 자체는 계단실을 통해서 지금 입주자들, 네. 거주자들이 피난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피난 볼 수 통로로서 의미는 상실한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지금 그쪽은 뭐 연기가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서 한두 모금만 연기만 마시면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미 그래도 옥상에 대피한 분들은 저렇게 연기가 완전히 네. 가득 차기 전에 옥상으로 그렇습니다. 대피를 하신 연기가 가득 차기 전에 옥상으로 대피한 상황이고 지금은 세대 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옥상으로도 지금 대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저렇게 연기가 계단에 가득 차기 전에 주민들이 그래도 다 옥상으로 대피를 하셨거나 그랬기를 저희가 바라는 것이고요. 네. 혹시라도 그 집안에 남아있는 분들이 없었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인데 어쨌건 지금 저쪽은 불이 다 꺼졌거든요. 불이 다 진화가 된 지가 꽤 됐는데 소방대원들이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아직 추가로 어떤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네. 좀 더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또 네. 전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시간은 여기까지 듣고요. 그리고 네. 다음 저희가 이어지는 한시 뉴스에서 계속해서 속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